그래도 요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가지고, 저도 좀 땀을 많이 흘리는 편이라가지고요. 너무 계절의 변화가 반갑기만 하더라고요. 아, 여러분들도, 더운 여름 지내시느라고 참 힘들으셨을 텐데, 에, 이렇게 계절이 바뀌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좀 사람들이 좀 보고도 싶네요. 보고도 싶고요. 사실은 좀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을 좀 만나서 얘기도 좀 나누고 싶은 이런 이제 때입니다. 너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접촉을 힘들다 보니까는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만 하다 보니까는 사람 간의 접촉도 참 그리운 때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전환이냐 파국이냐, 이런 이제 제목을 갖고 나왔는데요. 화면이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4기 민주정부가 변혁의 변곡점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변혁의 변곡점으로 만들어야만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사회의 이제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개혁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 거의 다 드러났습니다. 드러났어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촛불 시민들이 굉장히 깝깝해하던 점들이 어떻게 보면 엄청난 우리가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가 뭘 해결해야 되는가를 그 과제들을 안 것으로 우리가 위안을 삼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이고요. 먼저 이제 이 주제를 하기 전에요. 지금 세상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중 전쟁을 제가 좀 주제로 다뤘었잖아요. 미국이 지금 여유가 없다. 잠깐만요. 창문을 좀 열었었는데 소리가 좀 들려오는 것 같아가지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미중 전쟁을 좀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얘기도 좀 제가 좀 잠깐 언급을 했었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철군을 하는 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요? 미국이 물론 과거의 베트남 전쟁에서도 미국이 그러니까는 패배해서 철군을 한 사례도 있지만은 미국이 이번에 철군한 거는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지금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녹록치가 않아요. 녹록치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비용, 제국을 유지하는 비용을 지금 감당하기 힘든 겁니다.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국가 이익을 얘기를 했죠. 바이든이요. 미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은 이런 이제 그러니까는 그 제국 유지에 굉장히 어려움. 과거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이 쇠퇴하면서 그다음에 멸망을 할 때까지 하는 그 상황을 다시 연상시키는 부분인데요. 그런 점에서 한반도엔 굉장히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 속에서는 미국의 이익을 지키면서 한국이 대신만 해줄 수 있다면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이 충돌만 하지 않는다면 한국한테 맡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하기 전에요. 오늘 간밤에 미국 주가가 좀 이제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은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0.7에서 한 0.9% 정도 하락을 했잖아요. 제가 이제 그걸 간단하게 좀 이제 좀 얘기를 하면서 그 오늘 주제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미국의 연준에 여러 번 제가 보여드렸던 거죠. 연준을 보여드렸는데 8월 9일자까지 그러니까 8월 9일자까지 연준에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연준이 찍어낸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돈의 규모요. 은행의 자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산은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되는데 은행들이라든가 금융회사들은 대부분의 자산이 부채지요. 자기 자본은 별로 없죠. 그런 점에서 여기 8조 2,572억 달러 약
8조 2,570, 한 8조 3천억 달러 가까운 돈을 그러니까 찍어냈는데 코로나 재난 이후에 아주 그냥 그 수직 상승했잖아요. 수직 상승을 찍어냈고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한 4조 달러 정도 찍어낸 겁니다. 코로나 재난 터지고 나서요. 그리고 지금 매달 지금 여전히 1,200억 달러씩 국채 매입하는데 한 800억 달러,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그 모기지 주택담보대출금을 가지고 증권화한 채권한 MBS라고 있죠. 주택담보증권요. 이거를 한 400억 달러씩 매입을 해서 한 1,200억 달러씩 매입을 하고 있죠. 이거를 이제 연말 정도에 지금 이제 테이퍼링 축소해 갈 계획을 지금 이제 계획이 언급되고 있죠. 이제 축소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뭐 중단한다는 게 아니라 1,200억 달러 하는 거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국채를 100억 달러씩 줄인다든가 그다음에 MBS는 50억 달러씩 줄인다든가 이렇게 줄여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200억 달러 했던 것을 만약에 국채에서 100억 달러, MBS를 50억 달러 줄인다면은 한 달에 150억 달러씩 줄여가는 거니까는 테이퍼링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1,200억 달러에서 1,050억 달러, 그 다음에는 900억 달러 이런 식으로 이제 줄여가게 되는 거죠. 여전히 근데 돈은 찍어내는 것입니다. 당분간은요. 한 내년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찍어내야 되는 국면인 거죠. 자, 이렇게 돈을 여전히 지금 찍어내고 있고 계속 그러니까는 지금도 찍어내고 있는데요. 내고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시중의 돈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도느냐, 이 풀린 돈들이 얼마나 하는 건데 이걸 화폐 유통 속도라고 하죠. 근데 코로나 재난을 맞이하면서 이제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한 1.4 정도 넘게 있다가 한 1.1대로 뚝 떨어졌죠. 1.1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지난해 그러니까는 코로나 이제 우리가 되게 이제 2분기 지나면서 3분기 때부터 주요 국가들이 더 이상 경제 활동을 봉쇄할 수 없다 해가지고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좀 살아나죠. 근데 그때 오른 화폐 유통 속도가요. 1.10에 있던 게 1.147 정도로 조금 오른 거예요. 그 그림에서도 보여다시피요. 올랐는데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떨어지고 있어요. 그 지금 현재 그러니까 2분기 기준입니다. 이게요. 2분기 기준으로 2분기니까 6월 말 기준이죠. 2분기 6월 말 기준으로 작년 코로나 재난 그 충격을 받았을 때 1분기 때요. 그때 충격 수준으로 거의 지금 근접해 가고 있어요. 1.12니까요. 돈은 저렇게 많이 찍어내고 있는데 돈이 안 돌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사실 경제학 책에서요. 저도 이제 경제학자지만은 경제학 책에서 가장 좋은 경제 정책은 통화 정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화 정책이요. 경기가 나쁘면 금리 내리고 돈을 더 풀으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론이 저는 이제 더 이상 경제학자들이 거기에 지금 이렇게 묶여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지금 엄청나게 찍어내고 금리도 그러니까 지금 제로 금리까지 이렇게 가더라도 돈이 안 돌아요. 돈이 안 돕니다. 예? 그 돈들 다 어디 가느냐? 소수한테. 소수한테요.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아니면 이게 예금기관에 예치가 되거나 이렇게 되죠.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이 안 돌고 있습니다. 예? 돈이 필요한 곳에요. 이런데 무슨 통화정책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이것은 저는 현실에 그러니까는 이 조응을 하지 못하는 이론에 그러니까는 빈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돈이 안 돌아요. 돈이 안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간밤에 우리가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리테일 세일, 소매 판매 증가율이 뭡니까요?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예? 낮게 나왔어요. 자, 이 위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코로나 재난 이후에 소매 판매 증가율 전월 대비요, 전달 대비로요 나왔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0.1인가로 기억하는데, 근데 플러스로 그림이 되어 있네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봐보세요. 밑에 그림은 금융위기 이후입니다.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그러니까 2008년 그러니까 우리가 8월 달부터 사실 이제 그러니까 징조가 한 1년 전부터 사실 나타나기 시작했지만은 2008년 9월 달에 리먼 브러스가 파산을 하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막대 그래프가 밑으로 마이너스로 쭉 돼 있잖아요. 돼 있고 그 밑에 그림은 이제 금융위기 때입니다. 미국이 이제 그러니까 소비가 개인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는 소매 판매 증가율이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소매 판매 증가율이 이 코로나 재난 상황 속에서 최근에 경제가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돈 풀고 살아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 밑에 금융위기 때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별로 그렇게 강한 회복이 안 보이죠. 강한 회복이 안 보이죠. 미국 경제가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채금리, 장기금리 10년물짜리도 10년 장기물 금리 같은 경우도 1.3%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과거에도 얘기했지만은 인플레이션도 지금 이제니까는 이 물가 상승률도 최근에 급등했다가 꺾이고 있죠, 좀요. 꺾이는 주중에 보이고 있죠. 영국에서도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했는데 그것도 꺾였고요. 네, 꺾였고요. 상승률이 좀 꺾였고요. 그때 제가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최근에 그러니까 경기가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돈을 엄청 풀었는데 돈을 4조 달러만큼을 풀었는데도 경기가 그러니까는 살아나지 않고 별로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자, 이게 미국 기업의 세금을 납부하고 난 이후의 이윤입니다. 이윤이에요. 코로나 재난 이후에 보시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한 2조 달러 정도 이렇게 하다가 이게 뭐 분기별 저건데요. 그러다가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좀 급감을 했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쭉 올라가죠. 이 코로나 재난 상황 속에서요. 근데 금융위기 때도 봐보세요. 금융위기 때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요. 경기는 별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강하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데 기업이 그러니까는 얻는 이유는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평등은 더 심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철수한 이유도 제가 그랬잖아요. 미국의 정부 재정이 지금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 미국 정부 수입 중에서 미국 정부 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93년부터 한 2000년까지 클린턴이 집권했을 때이죠. 8년간이요. 그때 클린턴이 쫙 끌어올립니다. 좀 이때 왜 그러냐면 세금을 좀 올렸거든요. 개인소득세율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부 수입이 좀 올라갔죠. 근데 부시 때 감세를 해줘가지고 쭉 떨어지죠. 2006년도에 2005년도에 좀 올라간 건 이건 이제 부동산 그 당시에 이제 부동산 호황 때문에 거친 이제 세금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결국은 어쨌든 간에 클린턴 때부터 쭉 하락하잖아요. 하락하죠. 그러다가 이제 오바마가 집권하고 나서 조금 올렸죠. 오바마가 이제 소득세를 다시 좀 올렸죠. 부시가 감세한 거를요. 그래서 좀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트럼프가 다시 또 내려가지고 또 쭉 떨어졌죠. 그렇죠? 자,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제가 그랬죠. 미국의 지금 그러니까 기업들, 부유층들은 돈을 많이 벌어요. 돈을 많이 법니다. 돈이 엄청 풀렸으니까요. 그런데 자신들의 역할, 공동체에 대한 자신들의 역할은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와 그다음에 베트남 전쟁 때는 미국의 소위 말해서 부유층들이 고소득층들이 높은 세금을 그러니까는 높은 세금 부담을 감내를 했었단 말이에요. 왜? 전쟁을 수행하려다 보면은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정부가요. 그러려니까 정부가 돈을 많이 쓰게 되면 그만큼 국민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죠. 정부가 그러니까 돈을 쓰게 하려면요. 거기에 그러니까는 부유층들이 소위 사회적으로 혜택을 본 부유층들이 자기 역할을 정의한 거예요. 최고소득세율이 90%대 적어도 70% 이상 이렇게 유지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80년대 이후죠 사실은요. 레이건과 그다음에 그 아버지 부시 때 그러니까 한 12년 동안에는 80년대부터는 그러니까 사실 세금 내기 싫어해요.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부유층은 사실 그러니까는 그 사회로부터 가장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지금 이렇게 돈이 없어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하는 이런 상황. 그러면서 한편에서 뭐라 합니까? 저는 미국의 공화당 정치인들 보면서요. 탄핵 얘기를 언급하고 그러던데 바이든에 대해서요. 그렇죠? 미국이 굉장히 그러니까 굴욕감을 느끼고 모욕감을 느꼈다 이거죠. 그렇게 하려면은 아프가니스탄에 더 주둔하게 하려면은요. 정부가 좀 돈을 더 쓸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역할은 안 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는 미국 사회의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미국의 엘리트들이 소위 노블리스 오블리자가 미국 사회도 그러니까 이게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의 소위 말해서 이 글로벌 IT 기업들, 소위 우리가 말하면 애플,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법인세 덜 내기 위해서 아일랜드나 버뮤다 이런 데다가 그러니까는 기업 옮겨놓고 세금 회피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돈을 엄청 버는 기업들이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의 지금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이런 겁니다. 이런 상황인 거죠. 자, 이게 미국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나라도 그렇죠.